이번 코너는 인쇄된 기사의 뒷이야기까지 챙겨드릴 수 있는 시간, 대학 기자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명대신문 김태민 기자를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태민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학보사 명대신문의 김태민 기획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태민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명대신문 1084호 8면에 실린 30년 전 오늘, 그날을 기억합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1991년이죠. 그날에 어떤 일을 다루고 있는 건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9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기 전에 3년 전인 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당시 총선 결과 여당의 규모가 작고 야당의 규모가 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어요. 이런 노태우 정권은 이런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과 협상을 진행했어요. 네, 그러면서 218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국회 개헌선인 3분의 1을 훌쩍 넘는 건 물론이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쥐게 된 거죠. 네, 그 이후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내 학원 자주학 투쟁에도 개입해서 학생 운동권을 탄압했습니다. 네, 이런 탄압은 명지대학교에도 이어졌는데 91년에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 학원 자주와 완전 승리와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및 총학생회장 고치를 위한 결의대회라는 이름의 시위를 열었어요. 이 시위가 왜 일어났냐면 당시 대학들이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명지대학교도 당시 16%라는 엄청난 액수의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시켰어요. 여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서울과 용인 양 캠퍼스에 회의를 위해서 올라오던 용인 총학생회 총무부장 서창훈 선배님이 불법으로 연행되고 구속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0일 후에는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 박광철 선배님이 상명여자대학교 지지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또 불법으로 연행되고 구속됐고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집회를 열고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점거하고 투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이 투입돼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시위를 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강경대 열사가 도망치려고 학교 앞 담을 넘다가 백골단에게 잡혀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백골단은 쓰러진 강경대 열사를 2m 정도 끌고 가다가 길 위에 그냥 버려둔 채로 철수를 했어요. 이후 동료 학생들한테 발견돼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이송되던 도중에 운명하셨습니다. 네, 명지대 학생들은 강경대 열사의 이름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경대 열사의 죽음이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에 노태우 정권의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5월 투쟁이라고 불리는 투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약 2,300회 정도의 집회가 열렸고 또 여러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분신하면서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쳤어요. 강경대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3일 후에 전남대학교 박승희 열사가 분신했고 또 이틀 후에는 안동대학교 김영균 열사가 분신을 하셨고 또 이틀 후에는 경원대학교 천세용 열사가 분신하셨어요. 또 천세용 열사의 분신 이후에 3일 후에 박창수 열사님, 또 이틀 후에는 김기설 열사님, 또 이틀 후에는 윤용하 열사가 분신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쳤어요. 그로부터 8일 후인 18일에는 이정순 열사님이 분신하셨고 같은 날 보성고등학교 김철수 열사가 분신하셨어요. 22일에는 정산순 열사가 분신 투쟁하셨고 25일에는 김기정 열사가 백골단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후에 8월 18일에 대구대학교 손석영 열사님도 분신하셨고요. 이렇게 열사님을 좀 기억하자는 마음에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려드렸는데 강경대 열사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노태우 정권의 타도를 외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거나 시위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런 5월 투쟁이 분신 정국이라고도 불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명지대 학생들은 강경대 열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학생들의 인식이 어떤가요? 네, 저도 기사 쓰면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강경대 열사를 후배 명지대생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작성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47% 정도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한 53% 정도 학우님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이유로 사망하셨는지 알고 있냐고 또 질문해 봤는데 한 31%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네, 뭐 절반 정도만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김태민 기자의 경우에는 이번 기사를 취재하기 전에 강경대 열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지난해 강경대 열사가 쓰러졌던 그 담장 자리에 동판이 세워진 곳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인문 캠퍼스 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동판이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교내 강경대 민주광장이라는 곳이 새로 생기고 거기로 동판이 옮겨졌어요. 그 기사를 후배 기자님들이 보도로 작성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강경대 열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민주광장에 직접 가서 동판에 적힌 글도 읽어보고 동판도 관찰하고 영대신문에서 91년 당시에 발행했던 강경대 열사 추모 특집호도 찾아봤어요. 네, 그 특집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대신문은 당시에 91년에 편집 자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에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발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강경대 열사가 쇠파이프에 맞아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총학생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호회를 냈어요. 네. 해당 신문을 우리 학교에 있는 대학 사료실에서 열람 신청을 하고서 열람을 해봤는데 누렇게 변한 신문 하단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강경대 열사의 죽음 앞에서 명대신문이 단지 학내의 문제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구천 독자 대중을 기만하는 것 그 위에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명대신문사에서는 명대신문의 발행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통감하고 학교 당국에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는데 이 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게 진짜 기자 정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캠퍼스 어딘가에 추모 동판이 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지나치는 학우가 많다는 얘긴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강경대 열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30년 전 일이고 이제 우리 사회의 공안 정국이나 군사 독재, 사법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강경대 열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강경대 열사가 저항하던 사회 문제와 시대와 사안은 다르지만 사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노동자들도 여전히 열악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가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끼어서 사망하셨어요. 김용균 씨가 2018년에 홀로 위험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면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강경대 열사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강경대 열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예요. 네, 끝으로 기사의 제목처럼 30년 전 오늘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 메시지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강경대 열사의 사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경대 열사의 정신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강경대 열사가 시위에 참여해서 운명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도 그 정신은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대 열사가 당시 정권에 의해서 운명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의 탄압과 사법경찰의 쇠파이프질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그 정신이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묻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할 자신이 있나요? 최루탄이 날아들어도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불의와 문제들의 목소리를 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이런 열사의 정신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신을 갖추는 데에 강경대 열사의 정신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대신문은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강경대 열사를 계속해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곱씹어보고 또 기억할 만한 기사를 전해주신 김태민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학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